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그림 세모림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인물 그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뼈대겠죠. 그리고 그 뼈대 위로 힘줄과 근육들이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신경이라든지 핏줄 이런 것들이 진학하고 그 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가 덮고 있으면서 인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드로잉 크로키를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사람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뼈와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이것들을 응용해서 포즈와 그 포즈에 따른 옷의 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뼈는 몸통 뼈대, 구간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팔다리 뼈대, 부속골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몸통 뼈대는 머리뼈와 갈비뼈, 복장뼈, 척추가 있고 팔다리 뼈대에는 팔뼈, 다리뼈, 빗장뼈, 어깨뼈, 볼기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 뼈대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최소한의 그런 기관들이 있죠. 장기나 뇌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띈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팔다리 뼈대 같은 경우에는 그 몸통 뼈대를 보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몸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쉽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머리뼈, 두개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이어서 거기 쌓여져 있는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 머리뼈를 이제 먼저 그릴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우리가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마뼈와 위에 전두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요런 부분들 뼈가 크게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눕혀진 타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저는 지금 이 그림을 정면이 아닌 반측면으로 그릴 것이기 때문에 중심부의 타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측면에서 3분의 2 정도 넘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세로로 타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우리가 두정이라고 해서 두정골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여기가 정수리예요. 자, 정수리부터 코로 넘어오는 부분, 입, 아래 턱까지. 정면이었다면 여기가 5대5의 비율이었겠고, 완전 측면이면 여기가 아예 보이지 않겠죠. 근데 저는 반측면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눈과 볼이 약간 보이는 구조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눈, 코, 입의 위치를 대략 잡아주세요. 이거는 지금 이 나머지 부속들을 그리기 위한 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를 우리가 전두골이라고 하죠. 이마뼈예요. 이마뼈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안와라고 하는 말이죠. 눈알이 들어가는 구멍을 안와라고 하거든요. 자, 그 구멍을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안와와 그 사이에 코가 있겠죠. 코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뼈가 여기까지만 돌출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안와가 끝나는 부위와 볼 만나는 부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대뼈라고 있죠. 관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안와 옆에는 관골궁이라고 해서 관자놀이 있는 부분이죠. 관골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 치아 부분이 여기가 돌출이 좀 많이 돼 있죠. 돌출되는 부분에 치아 있고요. 위에 치아, 여기 부분을 여기는 상악골이라고 얘기해요. 윗치아와 윗잇몸까지,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까지를 상악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악골이 있겠죠. 하악골이 있고, 이거를 턱골 융기라고 해서 턱이 그냥 마냥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다시 돌출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아래 턱뼈라고 해요. 하악골의 아래 턱뼈 그려주시고요. 이 뒤쪽으로 후두부가 이렇게 나오겠죠?
대략적인 구조가 나왔으면 색연필로 먼저 큰 형태를 깔끔하게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을 표현할 때 색연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연필 자국은 좀 지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색연필로 스케치를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자, 먼저 근육이라고 하는 게 뼈가 있고 뼈를 연결하는 부분가 힘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뼈와 이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이 부분은 힘줄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뼈랑 근육이라고 하는 걸 밀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힘줄의 역할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팔이나 이런 동세를 많이 관할하는 부분을 해부학책 같은 걸 보면은 어느 부분은 붉게 표시가 돼 있고 어느 부분은 하얀 표시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근육은 하나의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겨주는 근육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당길 수 있는 어떤 근육층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연결이 되고 그 위에 피부가 덮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육을 이해할 때 어떤 근육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고 어떤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크게 두 가지로 근육이 분리가 되는데 얼굴 표정을 짓는 근육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씹는 근육, 저작 활동이죠. 저작 활동을 할 때 많이 주로 쓰는 근육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얼굴 표정을 관할하는 근육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부를 그어주시고 이렇게 절반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뼈로 두고 이 부분만 근육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전두골이라고 해서 앞쪽 이마인데요. 앞쪽 이마를 덮고 있는 전두근이라고 있어요. 이 전두근, 여기 이제 축두골이라고 하고 전두골이라고 하죠. 축두골은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마에서 이렇게 휘어져 있어 납작하게 보이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뒤 경계 부분까지가 전두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쌓여져 있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모양. 지금 근육이 보여지는 그 방향도 생각하셔가지고 모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전두근이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 눈썹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안화에 가장 돌출된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제 눈썹뼈인데 거기에 추미근이라고 하나가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전두근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추미근 같은 경우는 눈살을 찌푸리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면서 어떤 근육이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로 내려오는 게 비근근이에요. 비근근이라고 해서 이거와 별개로 또 이렇게 내려주는 방향의 근육인데 이거는 눈썹 앞머리 있는 부분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싸고 있는 게 비근이라고, 이건 비근근, 이건 비근이에요. 이제 코의 근육,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근육인데 코를 이렇게 찌푸리거나 할 때 이 근육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로로 주름도 좀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래의 근육을 더 그리기 전에 이제 코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죠. 가장 얼굴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른 부분들이 안으로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그래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거나 또는 콧구멍이 숨을 쉬기 위해서나 어떤 표정에 의해서 벌렁거리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위해서 연골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 중격 연골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뭐 심지 같은 거죠. 그런 게 하나 여기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 그 양쪽 사이로 또 코의 연골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콧망울이 여기 나오게 돼요. 이걸 코 중격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려고 코를 벌렁거리는 역할을 할 때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거를 코 중격 내림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양은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생겼는데 여기는 그리지 않고 이렇게 모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비근이라고 했지만 비근의 또 하나의 근육이, 비근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로 근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근 가로 근육. 이거는 콧망울을 코 중격으로 당겨서 콧구멍을 가로로 넓혀주는 역할을 하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입 둘레근이라고 해서 입술을
기준으로 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걸 입술 둘레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입을 이렇게 오므리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서 이렇게 오므리는 역할, 이걸 우리 괄약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괄약근에 세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입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눈. 왜냐면 눈도 오물에서 감겨주는 역할, 그걸 알륜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륜근, 구륜근, 또 하나는 항문 부위를 괄약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총 세 군데가 이 괄약근, 조임근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콧구멍 같은 경우에는 조여주는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괄약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입술 둘레근 위에 표면에 이거 치아가 안 보이게끔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입술이 여기에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입술은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점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인중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구륜근과 다르게 세로 주름이 생겨 있게 됩니다. 구륜근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이근이라고 해서 턱 근육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아랫입술 자체를 밑으로 끌어당겨 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아랫입술 전체가 아래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돌출돼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근이라면 아랫입술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근육, 그거를 아랫입술 내림근이라고 해서 하순하재근이라고 하거든요. 하순하재근의 모양은 가쪽의 방향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륜근이라고 하는 근육 옆에 우리가 볼 근육, 협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볼을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이 근육이 이렇게 싸서 이렇게까지 연결이 넓게 포진이 돼 있어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뭐 악기를 부르는 트럼펫이나 풍선을 불 때 작용을 많이 하겠죠. 협근 같은 경우는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겉에 그리는 근육을 그리기 위해서 좀 약하게 표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꼬리, 여기 부분이 이제 입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구각 거근이라고 하고 쉽게 하면 입꼬리 올림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입꼬리를 아래로 내려주는 근육이 있겠죠. 그게 구각 하재근. 그 다음에 윗입술을 올려주는 상순 비거근이라고 해서 이 윗입술 자체를 올려주는 근육이 있어요. 이건 이제 윗입술이랑 콧망울 끌어올리는 거고, 하순 거근은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길게 생겼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윗입술을 끌어올리는 역. 그 윗입술을 콧망울이랑 같이 연결되는 근육도 있고 얘만 따로 올리는 근육. 세분화돼서 붙여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골근이나 다른 근육을 그리기 전에 여기를 먼저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우리가 측두골이라고 하는데 측두골에 측두근이라고 쌓여져 있어요. 이걸 이제 관자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관자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이 꽤 커요. 그래서 어디로 날아가냐? 우리가 아까 관골궁이라고 관대활이라고 하는 이 뼈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래 턱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보면은 턱만 관할되지 않고 여기를 만지면 여기가 움직이거든요. 이 근육이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씹을 때 여기도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근이라고 해서 씹는 근육을 관할하는 이 부분 말고 턱 근육이 있거든요. 여기 교근이라고 있어요. 이것들을 깨물근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래턱을 의하고 올렸을 때도 관할을 하고 주도적으로 씹기 운동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보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발달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저작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오랜 시간 동안 했을 때 발달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줄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귀가 있겠죠. 이 부분이 귓구멍, 웨이도라고 하죠. 이 웨이도를 싸고 있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귀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귓바퀴를 움직이고 관여하는 근육이 전이개근, 상이개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이개근이 모양은 이렇게 전이개근 하나, 그 다음에 상이개근이 이렇게 당겨지는 근육. 이거는 귀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고, 사람보다는 이제 동물들이 더 많이 발달이 돼 있겠죠. 사람들은 사실 귀를 움직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이 근육 겉에 씌어지는 근육은요, 미소근이라고 해서 근육이 미소를 지을 때 작용하는 입꼬리 당긴 근이 있어요. 입꼬리 당긴 근육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치즈, 김치 하는 어떤 단어를 할 때 양쪽으로 벌어지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광대 근육을 할 건데, 이제 광대 근육 같은 경우에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광대뼈가 보이시죠? 이 광대뼈를 기준으로 해서 소관골근, 대관골근인데 소관골근이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대관골근이 또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말 그대로 대관골근, 소관골근은 이제 입꼬리를 광대뼈 방향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크게 활짝 웃을 경우에는 여기가 수축을 하게 되면서 웃는 표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비근과 추미근 사이에 또 눈썹을 내려주는 미모하재근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모양이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근육들이라는 게 움직여진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웃을 때 이 근육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근육도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 눈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눈동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보면 이 구멍이 커가지고 눈알이 빠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뼈 있죠. 뼈에는 조그마한 이렇게 쪼개지는 구멍들이 있거든요. 그 구멍 사이로 이 눈의 신경이나 그런 힘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뇌의 부분이랑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쉽게 눈알이 빠지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크게 덮고 있는 게 아까 알륜근이라고 했죠. 알륜근이 모양이 이렇게. 그럼 눈이 이마 전두근을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돌출돼서 다시 이렇게 들어간 형식이기 때문에 그 눈에 맞춰서 눈꺼풀의 근육도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애교살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눈 때문에 돌출되게 되는 부분이겠죠.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자꾸 늘어지고 광대 근육이 얘를 잡아들면 작용하면서 처지면서 이 근육이 발달된대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근육 표현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그림상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외곽 부분을 라인으로 한번 마무리해주고 그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하기 마냥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그려가면서 모양을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